제가 여기 와서도 지금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주로 사건을 취급하는 사람은 동포들과 관계된 그래 많이 사건 사고 그다음에 뭐 그렇거든요. 근데 뭐 제가 책에도 썼습니다만은 사실 저는 이제 거기에서 중구 공안에서 입안된 사건을 제가 직접 처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주재국의 법령을 따를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궁금한 것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을 때마다 항상 저를 도와줬던 분들이 동포단체 동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입었던 어떤 은혜를 한번 한국에서 좀 갚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쪽 동포들이 많이 사는 대림동에서 그렇습니다. 그 법무사 사무실 법률 지원 활동 이런 걸 하신다는 게 지금 몇 년 되신 거죠? 2019년 오픈했으니까요. 벌써 5년 됐습니다. 5년 되셨네. 그러니까 그 청도로 영사로 가기 전까지는 중국 동포들하고 그렇게 많이 접촉하고 그런 건 없었죠. 없었는데 청도에 가서 조선 동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2년 뒤에서 이제 한국에 와서도 계속 2년을 갖고 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어떤 타고난 어떤 성격이 조금 크게 좌우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물론 이제 중국어 공부는 그 이전에 이제 조금씩 이제 스스로 독학으로 공부를 했었고, 근데 신 HSK 이제 5급 이상이 돼야 되는 저는 6급을 따고 갔기 때문에 공부는 했겠죠. 했는데 이제 직접 뭐 중국인과 대화를 직접 나눠보거나 하거나 하는 그런 경험은 많지 않았던 부분이고 또 중국 유학도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가가지고 생활하면서 전 깜짝 놀랐죠. 사실 저도 이게 약간 우물안 개구리다 보니까 한국에 있을 때는 그냥 식당에서 서빙해주는 우리 동포 아주머니들 참 고생하시네. 그리고 노동 현장에서 일하시는 뭐 이웃집 아저씨들 이렇게 생각했던 사실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영화에서 봤던 조금 보면 조금 잘못 표현되는 어떤 그런 존재로 생각했었던 적이 있었죠. 근데 가서 딱 보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제가 생각했던 그 규모의 경제를 이미 넘어서 있었고 스케일도 굉장히 크고요. 그 당시가 가장 활성화될 때. 그렇습니다. 한중교류도 많이. 맞습니다. 예. 그때 뭐 박근혜 대통령이 열병식도 막 장관하고 했을 때 그 무렵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천공항에서 칭다오로 가는 그 마지막 비행기가 산동항공 한 7시 반 정도, 8시 정도 비행기 타면 중국에 도착하면은 중국 현지 시간 한 8시 정도 도착하거든요. 그 비행기 타고 제 지인들이 많이 놀러 왔죠. 저 보기 위해서. 그럼 제가 꼭 그 비행기를 타고 오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때쯤 되면 제가 또 행사장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딱 주최 측 이야기를 하죠. 한국에 손님들 오는데 자리 하나 마련해 줄 수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동포들이 이렇게 재밌게 살고 멋있게 사는 모습 좀 보여주고 싶다고. 와서 보면 우리 지인들이 깜짝 놀라죠. 뭐 호텔 빌려가지고 딱 행사하면서 멋있게 하고 뭐 저기 선물도 엄청나게 이렇게 쌓아놓고 중국 스타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랬죠. 중국 가면은 얼마나 대접 잘해줘. 그러니까 저 이야기하죠. 당신들이 말이야 한국에서 봤던 동포들하고 그 잘못된 선입견을 버리란 말이야. 이 정도란 말이지. 이렇게 제가 좀 깜짝 놀랍니다. 법무사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이제 1997년부터 2015년도까지 이제 우리가 검찰청에서 수사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더라고요. 이력서 쭉. 수사만 했던 사람이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때 좀 검찰에 대한 좀 안 좋은 소문들이 좀 많이 있었죠. 뭐 떡거미네 뭐 하네 뭐 하면서 뭐 그러고 좀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좀 잃고 있던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당시 이제 해양경찰청은 굉장히 조직이 방대하게 커지고 있었고 또 결국은 해양 세력이 결국은 세계를 해서 우뚝 설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배경도 제가 봐서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마침 수사 전문가를 특채하는 그런 게 있어서 지원을 했는데 뭐 수십 명이 지원했는데 그중에 제가 이제 됐죠. 경찰과 또 제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이 제일 많이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산동성을 관할하는 주 칭다오 대한민국 총영사관이다라고 판단해서 그걸 지원을 해서 그래서 그랬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전에 뭐 수사관으로서 쌓았던 노하우
또 영사로서 쌓았던 노하우 예. 해서 지금 하시는 일하고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그렇죠. 어떻게 좀 일을 예. 펼치시는지. 그렇죠. 법을 공부했으니까 이제 검찰청에 들어갔을 것이고 또 동포들의 삶 그리고 한중간의 그것도 문화도 잘 알고 하다 보니까 사실 사건 처리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았죠. 예를 들어서 기록을 보다 보면 우리 동포들 많이 만나보시면 아시겠지만 동포들끼리 문자를 주고받으면 위챗으로 주고받다 보면 중국어가 들어가 있고 연변 사투리가 들어가 있고 한국말이 들어가 있고 세 개 말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 하다 보면 해가지고 뭐 황서 뭐 우첸완 뭐 리서 이첸완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이 세 가지 언어가 모르죠. 한글로 모르죠. 황서 하게 되면 이것은 5만 원권, 황색 돈 5만 원권, 리서 하게 되면 1만 원권,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다 해석해서 판사나 판검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띄어냈다 하면 눌렀다, 주문했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 동포 말과 그러니까 저는 연면 사투리 다 알아듣습니다. 이 목회가라 하면 이 부역, 뭐 이 동미하면 친구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좀 그다음 아무튼 제가 언어도 좀 많이 알고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예를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건데 이 사람이 이렇게 단순 환전만 해줬을 뿐이지 절대 내가 이것을 보이스피싱의 어떤 자금을 세탁해주거나 그런 잔금 뭐 환전책이 아닌데 내가 평상시 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주고받은 이 문자 메시지 내용만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을 텐데 이거 제대로 설명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정 가도 저기 통역하는 사람들 법원에서 이렇게 고용한 통역인들 보면 개판이거든요. 정말 개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뜻을 제대로 전달을 못해가지고 억울함을 받은 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충분히 알면은 잘 해결될 그렇습니다. 사건들이 예, 맞습니다. 그런 현장과 돌아가는 현장을 잘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동포들을 많이 좀 상대를 하시니까 나름대로 뭐 사건 사고도 그렇고 요즘 동포들 하면 좀 이렇게 좀 해주고 싶은 내용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냐면 이제 상담하다 보면 영사님 좀 이렇게 백을 써서 관시로 이 사건 좀 풀어주십시오. 관시로 풀어주시고 돈이 얼마가 들어가도 좋으니 사람 좀 사서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중국은 다 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라고 해야 될까? 기록을 보면서 억울함이 없도록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해야지 뭐 관시를 가지고 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아무튼 중국 문화하고 한국 문화하고 사실 아직도 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 차이를 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막연하게 뭐라 그럴까 누가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런 뭐 증거도 남기지 않고 막연하게 그 사람을 말을 믿고 도와주는 또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그 사람 막상 부탁을 했던 사람들은 중국으로 도망가고 한국에 남아있는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근데 당신 최소한 미필적으로는 알고 해준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모든 책임은 본인이 다 또 안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좀 철저하게 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또 그 다음에 또 오해를 안 받아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수사를 하다 보면 영장을 칠 때 뭐가 있냐면 물론 범죄 중대성 인정돼야 되겠습니다만 또 뭐가 있습니까?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잖아요. 일단 외국인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는 있다고 봐요. 그냥 무조건 쓰는 거예요. 그냥 국적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 나가게 되면 다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수배 내릴 수도 없고 뭐 큰 범죄인 경우에는 뭐 사법공조를 하겠습니다만은 근데 중요한 게 그 증거인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동포들은 작은 오해를 받기 싫어가지고 혹시 이걸 환전으로라도 걸리면 어떻게 돼? 아이고 다 지워버리지 핸드폰 바꿔버려야지 막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억울하게 구속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함부로 이렇게 뭐 지우거나 삭제하거나 이렇게 그런. 근데 뭐 조금 제 자랑하자 보면 이제 물론 이제 사건에 따라 결과에 따라서 서운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으나
일단 열정 하나는 지금도 뭐 열정 하나는 계속 예 그리고 동포들은 저한테 이제 표현하기를 한국에서 태어난 유일한 우리 중국 동포가 이강원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제가 저기 전국 동포 총연합회 제가 이사도 맡고 있고 법률고문도 맡고 있는데 아무튼 국적은 제가 한국이고 한국에서 태어난 동포로서는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많은 역할을 하시리라 생각하고